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은 CPI를 알면 수익이 보인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방송 신규 전문가로 데뷔를 하셨네요. 네. 첫 방송이신 것 같았는데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처음 인사드렸던 거는 지난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방송에서 인사드렸었고요. 네. 이 시간에는 또 처음 인사드리는 거니까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릴까요? 네, 소개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이제 토마토 투자클럽의 전문가로 이제 지난주 이제 따끈따끈하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제 김근우 전문가고요. 여러분들께 좀 다양한 인사이트 드리기 위해서 좀 이런저런, 사실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다양한 걸 또 공부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 또 더 좋은 인사이트를 드리고 결국엔 수익까지 좀 이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지켜봐 주시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김근우 전문가가 전해줄 인사이트와 수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보시죠. CPI 리뷰, CPI 이후 주목할 포인트는 1월 CPI가 예상보다 높으면서 주식시장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발표 전에도 좀 경계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경계감을 선 반영해서인지 아니면 이 정도 CPI는 파월 연준의장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버틸만하다 이렇게 봤던 건지 CPI에 대한 분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결과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결과치 제가 한번 보면서 아예 설명을 드릴게요. 결과를 보게 되면 이 전월 대비해서는 CPI가 이제 예측치가 0.4였고 이제 이전에 0.3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0.4가 나왔고요. 또 전월 대비해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예측치 0.3, 이전 0.4, 그리고 지금 실제가 0.4가 나왔고요. 전월 대비 말고 전년 대비로 보자라면은 예측치가 3.1 일반 CPI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가 3.2가 나왔어요. 그리고 근원 CPI를 보자라면 예측치가 3.7, 그리고 실제가 3.8이 나오게 되면서 결과만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자면 예상치보다 조금 상회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지점이 아마 많은 분들도 이제 좀 갈등이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상치보다 상회했네? 이거 너무 안 좋은 소식 아니야? 뭐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좀, 아시는 분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셨을 겁니다. 예. 그런 지점들이 꽤 많았고, 결과 자체도 사실 발표 이후에 저도 좀 궁금하잖아요. 어제 9시 반에 이제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저 미국 선물 받습니다. 그러니까 또 선물 뉴스는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이거 가지고 흔들릴 시장은 아니다. 요 정도로 저도 받고 실제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CPI를 가지고 시장의 지금의 모멘텀과 크게 변화가 발생하거나 당분간은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런 지점이 있어요. 제가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라면 우선 오늘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S&P 500은 뭐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 자체가 받아들이는 지점도 이 CPI에 대해서 뭐 리스크가 있다거나 이렇게 받아들인 것도 없고, 여기에 이유가 뭐가 있냐라면 일단은 작년에 이제 CPI가 막 각광받았던 거는 연계되어져 있던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연계되어져 있던 게 어떤 것이냐면 금리 인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제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면서 CPI도 그리고 PPI도 막 관심받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관심이 좀 사그라드는 게 금리 인하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관점이 발생하면서부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뭐 금리 인하가 3월에는 사실 1% 확률입니다. 페드워치 기준으로 보자라면. 그래서 가장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6월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금리 인하 시기에 맞물리는 지점의 CPI가 아니고서는 지금은 뭐 크게 시장이 요동칠 만한 건 아니다라는 게 또 근거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관점입니다. 이제 페드에서 얘기하는 게 슈퍼코어예요. 이제 근원 CPI를 이제 코어 CPI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슈퍼코어가 뭐냐면 이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이제 식료품 그리고 에너지 가격을 빼는 겁니다. 근데 슈퍼코어라고 해서 더 빼는 거예요. 이제 어떤 걸 빼냐 하면 자,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일단 빼는 것 말고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뭐 식당 밥값, 뭐 의료 서비스, 뭐 교통요금, 항공요금이 돼요. 여기서 이제 빠지는 게 이제 가스나 임대료 같은 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번 CPI에서요 예상치보다 좀 더 상회하게 만든 게 사실 가스 가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실제로 코어를 보자니까 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방금 제가 이제 강조를 드렸던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지점에 더욱더 맞물리는 게 된다. 이 정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모멘텀이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지러우신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냐면 증시는 어떻게 좀 이런저런 위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좋은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천천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중심에는 지금 반도체가 당연히 있고 또 2차 전지가 있고 바이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가끔 또 위기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되나? 이런 지점이 좀 어지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실 텐데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섹터별로 최대한 쉽고 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월 CPI 발표치 가운데서 슈퍼코어를 주목을 해야 된다. 근데 네. 이 슈퍼코어를 봤을 때 슈퍼코어의 항목은 식당 밥값, 의료 서비스, 교통, 항공요금인데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어떤 물가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적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맞습니다. 거고요. 네. 가스 요금, 가스 관련한 그 CPI 상승분 같은 경우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사실 이거는 제가 예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왜 슈퍼코어를 집중하느냐의 이유를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이에요. 특히 에너지 가격이나 가스, 임대료 같은 거는 예. 이제 페드의 입장에서도 이것까지 우리가 구성 요소로서 포함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면 예측하는 범위가 너무나도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들이 중요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게 올라오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이외의 변수들에 의해서 CPI가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보던 일반적인 CPI에서 근원 CPI로 간추리고 근원 CPI에서 슈퍼코어로 또 간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향은 앞으로 제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100%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보는 것의 시야 자체를 좀 더 간소화시켜 놨기 때문에 이 지점을 우리가 참고하면 되는 것이지 오히려 좀 편해졌죠? 예, 다른 변수들을 그래 우리도 안 볼게 이렇게 페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좀 더 편하게 우리도 봐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뭐 연초부터 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그 횟수를 투자자들이 6번 예상을 했었고 점도표에서는 3번. 이 사이에 그 격차를 좀 줄이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 물가 지표 아직은 3% 후반입니다. 근데 이게 네. 목표치가 아직도 2%로 유지를 연준에서 그렇죠. 하고 있는 만큼 네. 어떻게 이 간극에 대해서 좀 줄여나가면서 머지않은 금리 인하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는 계속 유지가 되면서 6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하는 그 수치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증시는 뭐 큰 변동 없이 네. 잘 지나갔고 사상 최고치 미국장 나왔고요. 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연고점 경신이 오늘 나오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네. 예,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을까요? 사실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끌고 가는 게 어떤 종목들인지를 봐야 됩니다. 사실 격차가 굉장히 커요. 뭐냐면 가는 종목만 가고 있어요. 또 가는 섹터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 어떤 섹터군에서는 당연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죠.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근데 제가 또 강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떤 거냐면 우리 증시는요. 사실 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는 종목이 갑니다. 또 가는 섹터가 가고요. 그래서 부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담 가니까 여기를 안 보고 이제 막 바닥에 있는 구간을 봐야 되느냐? 이건 또 아니라고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있지만 뭐 주식 투자라는 게 당연히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상단에 있는 종목들의 보통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눌림 공략하셔라, 눌림 공략하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반도체주 특히 뭐 CXL 관련주 같은 경우 보면은 눌렸을 때 사면 무조건 수익 나고 있어요. 올해 내내 그러고 있습니다. 네. 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지점에 대해서 리스크로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어떤 모멘텀이 더 발생하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을 좀 더 하시는 게 오히려 보다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6월 금리 인하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앞두고 시장에서 현재 주목하고 있는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오늘 분석을 해주시는데요. 네. 먼저 바이오주입니다. 4월 초에 AACR 암호화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전망 어떻게 하실까요? 자, 우선은 사실 이런 지점 우리가 먼저 좀 알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AACR은 매년 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매년 하다 보니까 3월은 항상 바이오의 달이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바이오의 달과 올해의 바이오의 달이 차이가 있는가? 이 지점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시스템?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게, 일단 종류가 보통 4대 암호화폐라고 하잖아요. AACR, IACR, 아스코, 그리고 에스모. 보통 이 4개를 이야기하는데, 기간이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AACR 같은 경우는 이렇게 4월에 보통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6월에 있는 아스코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암호화폐별로 주목받는 기업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AACR은요. 제가 2개만 딱 예시를 드릴게요. 4월, 6월 이렇게 2가지만. 4월에 있는 AACR 같은 경우는 임상 데이터가 많이 있지 않은 이제 초기 단계의 어떠한 이 논문들 이런 걸 가지고 보통 그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주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설명드린 이제 6월에 있는 이제 아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가 좀 된 우리가 이런 데이터, 이렇게 테스트도 해봤어. 이렇게도 해봤어. 우리한테 네. 이렇게 집중해 줄래? 라고 하는 기업들이 주목받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왜 이 특징 얘기 드리냐면요. 지금 이제 AACR에서 이제 초록을 제출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바이오 종목들에서 막 20, 30개 넘어가요. 그러면 이 종목들을 우리가 그럼 다 관심 있게 볼 것이냐? 이렇게 타겟팅하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지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AACR은요, 아무래도 임상 데이터가 적고 초기 논문들이 이제 주목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모가 큰, 특히 플랫폼단, ABL 바이오라든지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 이게 규모가 큰 기업들 있잖아요. 유한양행도 있고. 이런 기업들은 다소 좀 주목받기 어려운 게 사실 AACR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여러분들 다소 제가 이 이야기 드리면 의아하실 거예요. 아닌데요? 4월에 AACR이 있는데 알테오젠 최근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 하면서 굉장히 급등했죠. 레고캠 바이오도 굉장히 급등했죠. 유한양에도 막 쭉쭉쭉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전문가님 이거 AACR은 4월인데 그럼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올해와 지난 과거의 AACR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바이오 종목들이 너무 좋아요. AACR이랑 관련 업계 너무 좋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AACR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AACR이 기폭제 역할만 하는 겁니다. 알테오젠이 좋은데 얘네가 초록도 냈대. 더 좋네? 이런 느낌 나는 거예요. 예시를 들면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현대차가 매출이 계속 좋았잖아요. 근데 주가는 사실 좀 기었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저 PBR 관련 이슈 나오니까 현대차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이런 측면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플랫폼 단, 특히 이제 시가총액이 5천억 1조 이상 되는 기업들이 지금 상태에서도 좋기 때문에 AACR 모멘텀을 바라보지 말고 이 규모 있는 기업들은 이후에 아스코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하시고 또 지금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AACR은 좀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의 주목도가 좀 필요한 이런 암호화폐다라고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AACR 관련해서 더 갈만한 중소형 바이오주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사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얘기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이 AACR의 이제 초록 제출한 기업들 중에서 하단 박스권, 우리가 흔히 차트 보면은 박스권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단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막 시도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에게는 AACR이 어떠한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알테오젠처럼 큰 기업 말고. 여기에서 이제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대표적인 기업을 하나를 꼽자라면 얘를 얘기하고 싶어요. 파로스 아이바이오. 제가 얘는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파로스 아이바이오 제가 차트 좀 켰고요. 화면 좀 띄워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봉상 모습을 제가 볼게요. 자, 이 주봉상 모습인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대로죠. 선 딱 2개만 그어보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자, 거의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옆으로 기었어요.
작년 한 10월부터 출발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사실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잘 못 견디거든요. 보통 이제 급등을 좀 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유 힘들다 하고 계셨을 건데 이제 막 이 상단부를 돌파하려고 돌파 시도를 막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단 매물대에 좀 부딪히고 있는 모습은 보여요. 근데 그래서 아직 3월 많이 남았습니다. AACR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지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 상승분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요. 상단부가 지금은 막혀 있습니다만 돌파가 시작되는 구간부터는 바이오주 특징 아시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암학회 하면은 많은 기업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가 특히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이런 게 있습니다. 대장암, 뭐 위암, 간암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사실 이게 아픈 거다 보니까 대중적이라고 말하기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어떤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PHI 101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 두 번째가 PHI 501이라고 해서 악성 흑색종 치료. 뭐냐면 딱 느낌이 오시죠? 굉장히 특별한 질병, 희귀 질병에 대한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좀 독보적이에요. 겹치는 애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특수성을 지니고 있고 특이점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다음 달 5일부터 10일까지 미국의 암학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단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이중항체, 항암, 신약 등등 이중항체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사실 이 관련한 모멘텀으로 움직였던 것들은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더욱더 컸다라는 맞습니다. 점. 근데 네. 그들이 아직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금 충분히 또 모멘텀 남아있는 종목들이 보인다라고 네. 얘기하시면서 예시로 지금 보여주신 게 그 파로스 아이바이오인데요.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이게 미국에서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지금 그 연구하고 있는 DNA 복구 관련 있는 이런 키네이즈 억제제라고 하네요. 키네이즈 억제제 관련한 신약이 아직 하나도 없고 네. 패스트 트랙만 하나 지정된 게 있는데 파로스 아이바이오도 그쪽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기업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다. DNA를 복구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파로스 아이바이오의 아이덴티티 자체가 좀 그래요. 우리가 보통 암학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사실 결국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좀 특이점이 있는 곳에서 모멘텀이 나오면은 혼자 독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저는 그래서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네네. 네, 그리고 6월 아스코 암학회 얘기도 네. 넘어가 볼게요. 네. 아스코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어느 정도 임상 데이터가 있어야 주목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임상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는 규모가 좀 있어야 됩니다. 테스트를 스스로 투자를 막 해봤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가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은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테크는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바이오테크는 일단 두 개로 좀 나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일단 신약 개발하는데, 네. 두 번째가 이제 플랫폼 단위인데, 근데 사실 집중받는 게 신약 개발단은 H1B 정도가 이제 좀 지금은 뚜렷하죠. 그리고 플랫폼 단위 좀 많은데,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지금은 이제 알테오젠이 대장입니다. 사실 알테오젠이 지금 라이센스 계약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셀트리온이었는데, 알테오젠이 지금 모멘텀 주도하고 있고, 여기 단에는 근데 이런 측면을 좀 보셔야 돼요. 6월까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완전 고공행진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얘기가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 중에 제일 좋아 보이는 게 뭔가요? 라고 말씀을 주신다면 저는 레고캠 바이오예요. 왜냐면 사실 초록을 이제 암학회에 제출하잖아요. 근데 초록 제출할 때 이제 많이 안 냅니다. 한두 개를 보통 내요. 좀 많이 낸다 치면 한 두세 개 내거든요. 레고캠 바이오는 지금 AACR에서 초록을 5개 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중항체 ABC 중에 CD20 그리고 CD22거든요. 이게 췌장암 그리고 위암
관련해서 항체 관련된 이제 초록이 5개가 나왔고, 이 중에 중심되는 게 이중항체 ADC인데, 저는 이 정도 열의를 보이고 있는 레오켄 바이오라면, 주가가 사실 레오켄 바이오는 다른 플랫폼이랑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지점이냐면,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네. 이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고가를 뚫고 고가에서 눌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레고캠 바이오는 뚫고 나서 위로 뻗는 게 아니고 일단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지점이 오히려 좋아 보입니다. 뭐냐면요. 지금 레고캠 바이오 들고 있는 분들은 100명 있으면 99명 수익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중인 분들이 안 팔아요. 좋다는 거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6월 이제 아스코를 타겟한다라면 저는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AACR이라면 파로스 아이바이오 이 두 개가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레고캠 바이오는 사상 최고가 84,000원을 찍고 현재 78,000원대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네,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전고체 배터리를 할까요? 반도체를 할까요? 전문가님, 뭐 먼저 할까요? 자, 우선 전고체 배터리 먼저 하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네. 더 갈 수 있을까요? 자, 전고체 배터리 일단 이야기 드릴 때 저는 우선 이 이야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터 배터리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인터 배터리 2024를 기점으로 해서 2차 전지가 막 올라가는구나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진 않았습니다. 사실 그 전에 좀만 우리 기억해 보면요. 엔캠, 에코앤드림 이런 전구체 전해질 같은 종목들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저는 2차 전지 출발점, 그러니까 2024년의 출발점은 여기서 발생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그 다음 발생한 게 이제 지금 전고체들이에요. 그리고 전고체 나오기 전에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분리막 관련주들이 또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환매적인 관점이 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고체가 더 갈 거다. 사실 지금 모아가는 전략이 있고 또 하나가 트레이딩 뷰가 있을 겁니다. 저는 트레이딩 뷰가 유효하다라고 봐요. 모아가는 전략은 전고체는 지금은 좀 안 맞다라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전고체 양산이요. 지금 삼성 SDI에서 얘기 나온 게 27년, LG 엔솔이 30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왜 그러냐 하면 전고체가 지금 비싸요. 개발하는 것도 비싸고 양산이 비쌉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예.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양산단에 들어가려면 양산해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맞아요. 예. 우리가 단적으로만 봐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들이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가시권 안에 들어왔어요. 27년, 30년이면 그래도 네. 이제 한 수치 나온 거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직 안 나온 걸 가지고 지금 기대감으로 수급이 막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 보니까 수급이 막 들어가서 아무래도 테마성 움직임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관심은 막 들어가는데 사실 수치 찍히는 건 없어요. 지금 막 나오는 종목들이 사실 한농화성이라든지 제가 사실 지난주에 다 추천드렸던 것들이거든요. 뭐 CIS 뭐 이런 종목들이 이미 막 30% 40%대 수익권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테마단을 활용한 트레이딩 뷰는 좋아요. 근데 모아가는 전략은 이제는 안 맞다. 그러니까 수익 실현하면서 보셔야 된다. 이 두 가지 관점에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꼭 이 점을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분리막 관련주에 대해서도 포인트 주신다고요? 아, 맞아요. 사실 이게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분리막은요. 전고체 배터리가 올라가면 분리막주는 떨어집니다. 이거 사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배터리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지금 이제 판매되고 있는 것들은 양극, 음극, 그리고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이 들어가요. 왜냐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이랑 음극이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이에 이온은 통과해야 되고 양극이랑 음극이 안 만나게 만드는 분리막이 들어가는 건데 전고체 배터리는 이 분리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이 순환매 말씀드릴 때 분리막도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뭐 WCP라든지 SK IET 같은 경우 들고 계신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가 이렇게 상승이 계속 모멘텀이 2027년 숫자 찍힐 때까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전고체가 할 텐데 그때마다 분리막주들은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는 모멘텀 나올 겁니다. 저는 그래서 분리막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요 지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전공정 관련주 주목해 주셨는데요. 김근우 전문가님 또 다음 시간 저희 뵙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할게요. 분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